일본에 있는 다목적 화장실이라 합니다. 다기능 다목적 화장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제가 그랬어요. 식사는 또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남자 여자의 프로그램이 간단해서 신주쿠 일본의 신주쿠에 있는 여기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평소에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득 차 있어서 잘 시인성이 없는데 저렇게 크게 하니까 좀 빨리 보이죠. 여자도 똑같이 틀어져 있는데 여자 화장실 가서 사진 찍기 좀 그렇잖아요. 앞쪽에서.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찍지 못했고요. 이건 도쿄 국제 인터내셔널 도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코엑스와 캔디스 이런 데보다 코엑스보다 한 5배 정도로 큽니다. 동경에 있는 도쿄 인터내셔널 국제 프로그램인데 4개의 홀이 있다 그러면 각 홀마다 색채값을 부여해서 색채 가이드로 무게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가 길잡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또 있어요. 응급실에 가면 노란색 따라가시면 초록색 따라가시면 파란색 따라서 엑스레이 찍으시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넓은 광경을 이 넓은 전시관을 색채빨리 들어가고 굉장히 찾기 좋게 시인성 좋게 만들어놨던 그런 풍경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프라하하고 체코에 있는 체스키 크롬노프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컬러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기 체스키 크롬노프 가보신 분 계시나요? 멋지죠. 여기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중심으로 아니라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요, 감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세요. 예. 세계로 떠나세요. 많은 걸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가서 이 파스텔톤의 이 중세 도시의 건축 양식들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들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보타니 가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도시에 공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원 속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 25개의 부가 있잖아요. 한 부, 예를 들어서 강남구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3개의 호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 안에 제가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가득 자리 깔고 놓서 놀고 공놀이하고 정말 너무너무 지상 나온 것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다 도망가더라.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보였던 이유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건축물이 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찍고 보고 와서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해서 온라인에 이 내용이 몇 컷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보타니 가든은 자생난이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식생공원이고요. 녹화공원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이 자연 녹지 안에 인공 건축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너무 단호한 것들이 저는 여기에 세워진 그래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당장 있고 그 안에 화장실인데 앞에 있는 이 밑둥의 식물과 위에 있는 식물들이 분절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계산해서 그래픽을 그렸고 이 공원을 녹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행정 절차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놀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싫은 거 있죠? 다들 싫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국오개학교협회 중앙회 교수, 장흥교수를 한 5년 동안 했었어요. 굉장한 이걸 개선하려고 많이도 노력하고 책도 쓰고 제품도 만들고 했는데 답은 그거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현수막업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답을 제시해 주지만 답을 알지. 그 딴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현수막 모습, 전 세계에 이렇게 현수막 붙였던 나라는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바람에 쳐지고 흘러지고 그런 현수막 문화를 지금 보고 계신 문화들은 유럽에 있는 옥의 광고물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곳에 지정된 크기에 대해서 정가 이걸 관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서 이렇게 했을까요? 주민의 정서, 시민의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유럽의 질서적인 길거리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하고 구시적인 시각정보의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로등길 보안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단속의 철거로 인한 행정력이 손실되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쳇바퀴 도는 이런 행정, 이런 무질서하고 구시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시각적 폭력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격을 해치고 있는 아주 무해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DP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하 설계했죠? 설계했고 잘 됐나요? 됐죠? 근데 하자가 많이 발생했죠. 광암광역 제가 2009년도 그리고 또 10년 후에 2011년인가에 광암광역 자문을 두고 왔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이런 것들 제가 입수했죠. 봄에는 광암광역을 이렇게 만들고 여름에는 처음 거리에서 이렇게 만들고 가을도 만들고 겨울도 만들고 너무 꿈같고 아름답고 만들 거 있는데 광암광역은 늘 이슈입니다. 명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이것도 한전 땅이 이슈되고 있는 서울시 영동대로에 이 돈이 작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동대로 환승센터 만들어서 지하 광역, 지하 공원, 지하 한권을 만들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벌한다는 한강대교의 산안길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송 쌓는 것 같고요. 지금 요 에리 조한슨 작품 보면서 이거 보면 언제 뭐대로 갈지 모르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우주공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상상력과 미러링 됐던 그 화려한 것들이 이렇게 다 깨져 산상 조각이 나오고 있죠. 시민들은 이런 걸 다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게 되면 시민들은요 어촌 뉴딜, 도시 재생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굉장히 지투객이 자금 많은데요. 태백시를 갔더니 어딘가 갔더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딘가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목욕탕 조그만 목욕탕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하러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 버스마저도 하루에 2분밖에 안 와서 목욕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개발해주는 그리고 영화 아바타 그리고 그 당시 TV에서 나왔던 아마존의 눈물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것처럼 해주면서 이 세상을 잘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100m, 138m를 순수하게 목조금으로 짓는 것.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73m의 목조빌딩입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미스트론이라고 하는 85m의 최고층 5층 빌딩이고요. 또 경쟁하잖아요. 스위스 쥐리히에서도 100m의 목조 건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추가하고 있는 183m의 목조 빌딩이 좌측이고요. 그 지단부에 있는 모습이 우측에 있는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최고층의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경북 영주 산림자원 용역소 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7월 1일이었나요? 잔다르크 명예회복 재판이 열렸었고요. 나폴레옹 2세 개관식이 열렸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갑자기 하루가 나서 무너졌어요. 정말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미카엘이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카톨릭인데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요 입구에 그 종탑에 살고 있던 수백 마리 벌이었어요. 갈 곳이 이런 벌. 이거 무너졌습니다. 850년 된 이게 무너졌죠. 근데 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발빠르게 너무너무 멀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운동이요. 단 하루 만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보건기금이 마련된 거 아시죠? 그리고 재빠르게 이 자료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찾았습니다. 이 계획 도서를 만들려고 찾으려고. 이게 정말 여러분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아시죠? 그런 것만큼 거기만큼은 아우디만큼 못하지만 이 성당도 정말 엄청난 컨셉을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감의 상징이라는 것까지 프로젝트의 컨셉인데요. 너무 저한테 다 와닿았던 것은 여기에 굉장히 그 많게 살던 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옥상에 농장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탄소 제로로 만들 수가 있게끔 해서 생체 시계의 연관을 받은 태양의 환기를 통해서 도시 농장을 만듭니다. 여기에 1평방미터당 약 25kg이라니까 1년에 약 20톤 정도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이 농작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무상 프리마켓을 열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원래 화제가 났던 생태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벌들이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환경에 대한 농작물들은 우리 사람들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 종교시설의 어떤 종교와 서로 공적 영역에 대해서의 사적 그리고 사적 영역 공간에서의 공적 영역들이 잘 콜라보레이션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썼던 책이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한 번 드렸었는데 좀 길어요. 여기가 제목으로 뭐라 할까? 짧게 하자. 이거는 분분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누가 책 내용 보니까 제목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의 도시와 마을을 통해본 공공공간의 다목적 서비스, 상업공간의 공적 서비스. 상업공간의 공적 서비스는요. 맨하탄의 메이스 백화점 보면은요. 3월달에 한번 가보세요. 플라워 축제가 열립니다. 백화점 전체가 온통 생화로 다 만들어요. 다 뒤집힙니다. 그건 정말 천문학적인 그걸 통해서 메이스 백화점 사는 데서 많이 온다? 오긴 오겠죠. 하지만 경제적 손익 분기점을 하면 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오랜 기간 하고 있고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공간에서의 다목적 서비스를 합니다. 쉼터도 만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 공항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지금 바뀌었는데 우측편에 있는 대한항공의 게이트 쪽 보면은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요.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반투명한 유리, 그래프 처리가 된 반투명한 유리로 칸막이도 하고, 소파를 등받이가 없는 소파 있잖아요. 그래서 높낮이를 다양하게 해서 다양하게 배치해놓고, 다운라이트는 조명을 줄여서 여행자들이 앉거나 엎드리거나 기대거나 눕거나 그렇게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게 바로 공공공간에서의 다목적인 서비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에 헬시키, 템펠리 아우키오 교회. 오늘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시간 몇 시간 할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아니야. 설계하신 분들, 이분들은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그 시간을 단축해야 돼. 그러니까 집중은 제가 볼 때는 40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0분 안에 빨리 어떻게 끝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50분 정도 하시고 빨리 끝내서 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면 많은 얘기 안 해도 좀 아실 것 같아서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헬싱키에 있습니다. 많이 다녀오셨네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안석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핀란드의 한 도심의 화강석으로 된 산이었어요. 골머리였습니다. 뒤에 보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건축을 이제 일단 프로그램을 읽어보면 철학과 예술미 그리고 실용적 공공 건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에서 음악회, 결혼식, 장례식을 신청해서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겠죠. 엄청나게 순번을 기다려야 하고요. 전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건축물 리스트에 꾸준히 오르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조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래는 위에 있는 것은요, 비정형 속전 나중에 싼 것이고요. 이런 마을 이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화강석이 있었습니다. 세계 디자인의 수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동유럽의 핀란드. 여름 동안에는 해가 지지 않는 대자의 나라. 밤 12시, 1시에도 막 대낮이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핀란드.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화강석입니다. 이 나라는 숲과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숲이고 10%는 18개 정도의 호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나무들이요 정말 그 시라카바라는 나무죠. 바닥나무 엄청, 그리고 메타세파이어 같이 생긴 나무들이 휴지 나무로 줄줄이 쫙쫙 뻗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북유럽의 핀란드 이쪽 보면 유명한 게 있어요. 자일리토 껌. 자일리토 껌 중에 혹시 여행 가면은 핀란드 북유럽 여행 가면은 껌을요 정제된 껌이 아니라 자일리토 원석을 주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그냥 자도 돼요. 그거 먹고 자면 치아가 건강해진다는. 그래서 그 한 봉지씩 싸고 달걀을 떠서 안에서 자일리토 껌을 씹으면서 삼키면서 그런 그 모습들 정말 평화롭고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보다 보면 사람들 많이 살다가 이런 데 자연한데 보면은 좀 척박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달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산으로 여러 개 됐습니다. 이런 이 템펠리 아웃교 교회는요,
디자인이 문화로 잘 녹아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디자인이 적용됐고 뭔가 전략적인 건축 행위들이 미래의 어떤 전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증명된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건축가며 가구 디자인으로 일했던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형제 이름이 티오모하고 투오모라는 두 형제인데요. 1960년부터 1년 동안 건축 설계 공모에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공법과 디자인 안에 노래 떠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전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리스트에 상위권을 링크한다는 것은 그들이 제안한 디자인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고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천이 됐고요. 결혼식, 또 폐가별, 장례식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형제들은 실내 장식도 직접 했고요. 안석된 절단과 공간을 도로에서 각 마을에서 쉽게 접근 정도 계획까지 잘 했다고 합니다. 교회 주변에는 우리는 이 정도의 교회를 만들면 엄청나게 높은 종탑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먼 곳부터 간판이 또 있겠죠. 근데 이곳에는요 너무 인상적인 것,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요 십자가, 요게 딱 이 교회를 상징하는 조형물뿐입니다. 작은 목소리의 손짓. 이 귀한 교회들을요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기계가 빠뜨렸는데 동그러니 암석 화강석을 가운데를 발파를 했죠. 조심스럽게 발파해서 이렇게 컵처럼 파냈어요. 파내고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부리관으로 감았어요. 부리관이 5.8kg가 6kg가 돼요. 그 부리관을 감고 나머지는 바 형태로 바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유리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판, 이 귀한 암석이 화강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정형적으로 파헤쳐졌겠어요. 그리고 그 유리를 통해서 빛이 쏟아지는데 빛이 쏟아지는 빛이 정말 수백 개의 십자가를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펼쳐내는 십자가가 비정형으로 파괴된, 비정형화된 그 벽에 비춰진 그림자는요, 정말 여기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3,100개의 파이프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그 음악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 포메이션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이상한 생각. 그리고 이게 막 처음에 이 포메이션 들어왔을 때 이런 어떤 키오스키처럼 판매라는 이 음료가 만들고 있고요. 이 벽면 보면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양들이죠.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이쪽에는 그 암석이었고요. 그리고 암석의 전체적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화강들을 판 돌들을 켜켜이 사서 비정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만들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건 우연이라고는 하죠. 우연 십자가잖아요. 이 건축가 형제들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
태양을해서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정말 이 아름다운 십자가가 비정형 돌에 꺾이고 뒤틀리고 휘으면서 정말 굴곡진 종교 문화의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신비로운, 그리고 뭐 단이 높지가 않습니다. 낮게 신부님이 미사를 보고 이 앞에 단도 굉장히 낮게를 형성되어 있고요. 도매 내부 표면에는 구리테이프 18kg 아니었네요. 22kg에 이른다는데 구리테이프 형식으로 이 구리를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지름이 24m고요. 점점이 바닥에서 13m 정도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동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죠. 테이프 방식에서 이걸 감아서 가운데다가 하는 겁니다. 구리로 가면 원형 천장을 지지하고 있는 스트라이트 패턴인 프레임. 약 180개의 유리병을 통해서 쏟아지는 햇볕은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아침의 햇볕, 정오의 햇볕, 석양의 햇볕에 따라서 다양한 십자가를 만들어내서 정말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해 있는 거죠. 이것은 종교인들이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어떤 그 분들만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여행지, 성지가 아니라 이런 건축 환경, 이런 관광 자원을 보기 위해서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인산 이내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입장 요식도 굉장합니다. 진짜 정말 이걸 보게 되면 예전에 보면 영화 보게 되게 나왔잖아요. 옛날에 기독교 영화, 모세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막 그걸 보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동서양인 구분 없이 다양하게 앉아서 미사를 보고 산이 좁고 막 이렇게 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정말 굉장합니다. 1975년에 지어진 오르간, 외관도 이렇게 디자인하고요. 3,000개가 3,002개였네요. 3,002개의 파이프 오르간의 튜브가 장착되고 일단 하니 이게 파이프 오르간에서 한 번씩 건반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정말 장엄한 소리가 났을까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벽에 바이표면은 친밀성과 음영 효과를 위해서 거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또 더 깎아내릴 수도 있었겠죠. 전 이거 보고 또 놀랐어요. 일본에 가서 늘 놀라는 것들이지만 지금 현재 오른쪽이 암석이고 바닥에 이 스틸 그레이팅이잖아요. 배수구 아주 인상적인